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채우느냐보다 무엇을 비우느냐에 따라 그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을요. 올해로 제가 100살을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평온하게 그리고 복되게 장수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내 손에 쥔 것을 놓았더니 비로소 더 귀한 것이 찾아왔다라고 말이지요. 쉰이 넘고 예순이 되면 사람들은 겁을 먹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좋은 일은 없을 것 같고 가진 것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집안에 무언가를 쌓아둡니다. 낡은 물건, 오래된 옷까지, 심지어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봉지까지도 언젠가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쟁여둡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운이라는 것은 맑은 물과 같아서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특히 예순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드는 문턱이 아니라 참된 날을 찾아가는 새로운 아침입니다. 그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밤새 내 몸을 짓누르던 무거운 이불을 걷어내야 합니다. 제가 살아온 1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의 흥망성쇠를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부유하게 살다가도 노년에 쓸쓸히 저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평범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빛이 나고 주변에 사람이 모이며 재물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변의 기운을 다스리는 법에서 옵니다. 우리 몸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듯 우리가 사는 집도 나이가 듭니다. 집안에 가득 찬 낡고 쓰지 않는 물건들은 단순한 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생기를 빨아먹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특히 예순이 넘은 분들의 집을 가보면 30년 전, 40년 전의 기억에 매몰되어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건 우리 애들 어릴 때 쓰던 건데,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아끼던 건데 하며 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것이 당신의 노년 운을 가로막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건에는 저마다의 기운이 있습니다. 새 물건은 설렘과 활기를 주지만 너무 오래되어 생명력을 잃은 물건은 정체된 기운, 즉 사기스치를 뿜어냅니다.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막혀 있으면 집안에 돈이 돌지 않고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하며 마음에는 까닭 없는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힘이 있어 그 나쁜 기운을 이겨내기도 하지만 예순이 넘은 우리네는 그 기운에 쉽게 휘둘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미신이나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제가 한 세기를 살아오며 몸소 겪고 느낀 인문학적 성찰이자 삶의 지혜입니다. 교수님, 정말 물건 몇 개 버린다고 인생이 바뀝니까? 라고 묻고 싶으시겠죠. 네, 바뀝니다. 공간이 비워지면 그 자리에 새로운 생각과 기운이 들어옵니다. 내 마음이 가벼워져야 비로소 복부이 들어올 틈이 생기는 법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물건은 여러분의 집에서 당장 치워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낡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력을 갉아먹고 재물운의 길목을 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도둑들입니다. 김영석이 살아온 긴 세월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내 주변을 정돈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길이며 남은 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히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집안에 어떤 것들이 숨어 당신의 복을 빼앗고 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합시다. 본격적으로 집안을 둘러봅시다. 가장 먼저 가봐야 할 곳은 바로 안방의 옷장입니다.
그 안을 가득 채운 옷들을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아마 예수님이 넘으신 분들의 옷장에는 20년, 심지어 30년 전에 입었던 옷들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살만 빼면 다시 입을 수 있어. 이건 그때 정말 비싸게 주고 산 좋은 옷이야 하며 차마 버리지 못한 채 켜켜이 쌓아둔 옷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아깝다는 마음으로 품고 있는 낡은 옷들이 당신의 현재를 갉아먹는 첫 번째 물건입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자존감이자 세상과 마주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십수년이 지나 색이 바래고 소매 끝이 해졌으며 지금의 체형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옷을 굳이 붙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아직도 과거의 영광이나 혹은 과거의 아쉬움에 발이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 황혼의 빛을 발해야 할 시기에 자꾸만 옛날 껍데기에 몸을 맞추려 하니 마음이 무겁고 기운이 막힐 수밖에요.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젊은 시절 아주 잘 나가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기울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는 전성기 때 입던 수십 벌의 양복을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낡아서 냄새가 나고 좀 있어도 이걸 입을 때 내가 제일 잘 나갔지 하며 그 옷들에 매달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는 매일 아침 옷장을 열 때마다 현재의 초라한 자신과 과거에 화려했던 자신을 비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건이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너는 왜 이 모양이니? 라며 꾸짖고 있었던 셈입니다. 결국 그의 마음에는 병이 들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활력조차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운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쓰지 않아도 흐른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야 깨끗하듯 우리 삶의 기운도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입지도 않는 옛날 옷들이 옷장을 꽉 막고 있으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을 때 희귀한 냄새가 나고 답답한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그 공간의 기운이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죽은 기운은 재물운을 밀어냅니다. 돈은 맑고 밝은 곳, 통풍이 잘 되는 곳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옷장을 비우십시오. 3년 동안 한 번도 몸에 걸치지 않은 옷이라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옷이 아닙니다. 그 옷에는 당신의 낡은 습관과 버리지 못한 미련이 묻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과감히 걷어내야 합니다. 나중에 집에서 입으면 되지라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집에서조차 낡고 늘어진 옷을 입고 있으면 당신의 마음가짐도 그만큼 느슨해지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단정함에서 나옵니다. 비싼 명품 옷을 입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지금의 내 몸에 잘 맞으며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옷 몇 벌이면 충분합니다. 옷장을 비우면 그만큼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만큼 당신의 호흡이 깊어집니다. 아침에 옷장을 열었을 때 상쾌한 공기가 느껴져야 비로소 그날의 운세가 열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나를 증명해 주던 낡은 껍데기를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그것들을 비워낼 때 생기는 그 여유로운 공간이 앞으로 당신의 노년을 지켜줄 든든한 재물운의 창고가 될 것입니다. 비우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담기 위해 자리를 만드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당장 그 해묵은 옷들을 꺼내어 햇볕 아래 내놓거나 정중히 인사를 건네며 떠나보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생을 빛나게 할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옷장을 정리했다면 이제 발걸음을 부엌으로 옮겨 봅시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부엌을 집안의 복이 시작되는 곳이라 믿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그곳은
생명의 기운이 피어나는 곳이며 곧 재물운의 뿌리가 내리는 땅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넘으신 분들의 부엌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제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입구가 살짝 이가 나갔거나 실금이 간 그릇들입니다. 조금만 깨졌는데 쓰기에는 아무 지장 없어. 이건 내가 아끼던 세트인데 하나가 아쉬워서 버릴 수 없어 하며 그 그릇에 음식을 담아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끼는 마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대접하지 않는 안타까운 습관입니다. 깨진 그릇은 기운이 새어나가는 구멍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고 복을 채우려 해도 이미 틈이 벌어진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길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 먹이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자신은 냄비째 밥을 먹거나 이 나간 대접에 찬밥을 물 말아 먹으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다.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인 나 자신을 대접해야 할 때입니다. 이가 빠진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 행위는 무의식 중에 내 잠재의식에 나는 이런 허름한 것을 써도 되는 사람이다 라는 가난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모여듭니다.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물건을 곁에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잔장 깊숙한 곳을 살펴보십시오. 언제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낡은 플라스틱 통들, 뚜껑이 맞지 않아 덜컹거리는 용기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부엌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생기를 막습니다. 또한 냉장고 구석에 박혀있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양념들이나 말라 비틀어진 식재료는 말 그대로 썩은 기운을 내뿜습니다. 예순 이후의 건강은 곧 재산입니다. 낡고 해로운 것들을 아깝다는 이유로 먹거나 곁에 두는 것은 내 몸이라는 성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옛날이 아닙니다. 지금은 당신의 남은 생을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어야 할 소중한 현재입니다. 제가 평생을 공부하며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나 노년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부엌이 항상 정갈하다는 점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값비싼 수입 그릇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금 간 곳 없이 매끄럽고 깨끗하게 닦여 있어 보기만 해도 마음이 맑아지는 그런 그릇을 쓰십시오. 낡은 프라이팬에 코팅이 벗겨져 음식에 섞여 들어가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버리는 것은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지키고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부엌이 깨끗하고 물건들이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으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밥을 먹는 행위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기운을 내 몸에 모시는 성스러운 의식이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대접하기 시작할 때 닫혀있던 재물의 문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 묘해서 구질구질하고 어두운 곳은 기가 막히게 피하고 환하고 깔끔한 곳으로 흘러들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당장 부엌을 정리하십시오. 금이 간 그릇, 칠이 벗겨진 숟가락, 오래된 행주를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 빈자리에 당신의 정갈한 마음을 채우십시오.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좋은 것만 먹고 예쁜 것만 보고 편안하게 살자. 이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노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곳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숙한 곳, 바로 여러분의 서랍장 구석이나 마음의 창고에 쌓여 있는 물건들입니다.
옷과 그릇을 정리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슬픈 기억의 파편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누구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 하나쯤은 품고 살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우리는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을 참아 버리지 못하고 곁에 둡니다.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남긴 선물, 사업에 크게 실패했을 때 썼던 장부, 혹은 자식과 크게 다투었을 때의 모진 말들이 담긴 편지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발목을 잡아채는 쇠사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것도 다 내 인생의 기록인데 어떻게 버리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넘게 살아보며 깨달은 진리는 하나입니다. 나쁜 기억을 붙잡고 있는 동안 좋은 기억이 들어올 자리는 한 뼘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건에는 그 물건이 만들어질 때 혹은 사용될 때의 감정이 스며듭니다. 원망과 미움, 슬픔과 한이 서린 물건을 집안에 두는 것은 매일같이 독가스를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과거의 그 아픈 순간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과거에 쏟아붓고 나면은 오늘을 살아갈 기운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운이 나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의 불행을 훈장처럼 달고 산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증명하기 위해 그 아픈 물건들을 보관합니다. 하지만 재물운과 복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어둡고 눅눅한 슬픔의 기운이 가득한 집에는 돈도 사람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순이라는 나이는 이제 인생의 찌꺼기를 걸러내고 맑은 물만 남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래된 사진첩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진은 보물이지만 보고 있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눈물이 나는 사진은 이제 놓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았던 나 자신을 이제 그만 놓아주라는 뜻입니다. 물건을 태우거나 버리는 행위는 하나의 의식과 같습니다. 이제 나는 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는 선언입니다. 제 지인 중에 평생을 남편의 외도로 괴로워하며 살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죽고 나서도 남편이 생전에 쓰던 낡은 지갑과 시계를 10년 넘게 간직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지요. 그러니 그분의 노년이 어떻겠습니까? 늘 몸이 아프고 주변 사람들과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께 정중히 권했습니다. 그 물건들을 이제 그만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결국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물건들을 정리했을 때 신기하게도 평생 괴롭히던 두통이 사라지고 얼굴색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추억이 깃든 물건을 껴안고 사는 것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재물복은 마음의 여유에서 옵니다. 마음이 과거의 망령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기회가 보이고 복이 들어오겠습니까? 아깝다는 생각은 물건에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년의 하루하루가 과거의 슬픔에 갉아먹히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일입니다. 오늘 당신의 서랍을 여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울게 만드는 것, 당신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들을 골라내십시오. 그것들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나도 너를 보내주마. 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십시오.
그 물건들이 떠난 빈자리에 비로소 따스한 햇살이 들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채워줄 진정한 복이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옷장 속에 낡은 옷을 비우고 부엌에 금간 그릇을 치우고 마음을 어지럽히던 아픈 추억의 물건들까지 정리하고 나니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아마 처음에는 손때에 묻은 것들을 떠나보낸 자리가 허전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복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보니 인생은 마치 커다란 방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방을 무엇으로든 가득 채우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더 좋은 가구, 더 화려한 장식품,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두어야 마음이 든든했지요. 하지만 예순을 넘기고 100세를 바라보는 지점에 서서 보니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방을 가득 채운 사람이 아니라 방 안에 맑은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여백을 남겨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버리는 이유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숨 쉴 틈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신기하게도 내 몸의 기운이 맑아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변이 정갈하면 내 마음도 덩달아 단정해집니다. 그 단정한 마음에서 지혜가 나오고 그 지혜가 곧 당신의 노년을 지켜줄 최고의 재산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이라는 것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낡고 지저분한 물건들에 둘러싸여 과거를 후회하며 사는 사람에게 돈은 그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반대로 주변을 비우고 현재의 나를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에게 재물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품격 있게 만드는 아름다운 꽃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건을 비웠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도 낡은 습관을 비워내십시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고집, 이제 와서 뭘 하겠어 라는 포기, 자식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서운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마음의 찌꺼기들은 우리가 버린 낡은 옷이나 깨진 그릇보다 더 무겁게 우리의 운을 가로막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에 감사와 너그러움을 채워 넣으십시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에 감사하고 창가에 드는 햇살에 미소 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내가 맑아지면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돈을 쫓지 않아도 돈이 나를 따르고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좋은 인연이 곁에 머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100년을 살며 목격한 운의 원리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결코 저무는 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고 난 뒤에 찾아오는 가장 온전하고 빛나는 진짜 인생의 시작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나그네가 더 멀리, 더 즐겁게 걸어갈 수 있듯이 여러분도 이제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들을 향해 웃으며 작별을 구하십시오. 고마웠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자유로워지련다.